이렇게 얘기 들으면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도 월 500 못 버는데 어떻게 노후에 월 500을 평생 받을 준비를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세금 걱정, 건보료 걱정 하나도 하실 수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65세에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쫙 그냥 시작해서 한 번에 쫙 받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받고 무엇을 늦게 받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 늦게 받았을 때 더 많은 연금이 나오는 것은 늦춰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연기하게 되면 국가가 알아서 7.2%더 많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쓸 데도 없는데 괜히 받아가지고 이자도 없는 은행 통장에 묻어두시느니 차라리 국민연금은 늦추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좀 연금 준비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바닥이죠, 바닥. 연금 준비가 얼마나 돼 있나를 볼 때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금을 가지고 노후에 소득을 얼마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직장 다닐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노후에 한 달에 30만 원 받게 된다면 소득 대체율이 30%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소득 대체율이 채 한 45%,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오신 분들이 그나마 노후에 젊었을 때 소득의 한 5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퇴직금 다 까먹었다거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금 제대로 준비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노후 준비는 거의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 401k를 합쳐서 소득 대체율이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퇴 선진국들 노후 준비가 잘 된 나라들은 실제 노후에 퇴직 이후에도 젊었을 때 소득의 70에서 80%를 전부 다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따로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책 내신 게 제목이 50세 김 부장이 늦지 않은 연금 공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50세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50대에 시작하는 게 그나마 정상이에요. 20, 30대는 시작하라 그래도 안 해요. 노후 준비를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0, 30대에게 노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실제로 좀 일찍 준비한다는 것이 한 40대 중반부터 하게 되면 되게 일찍 준비하는 거고요. 50세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원래 이제 배경이 되었던 것이 웹툰 소설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넷플릭스나 JTBC에서 방영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프로를 보셨을 텐데 사실 그 프로가 방영되기 전부터 이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공주자로 있는 배한호 팀장이 그 책을 웹툰을 읽어보고 이 50세들의 고민을 가지고 연금으로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의 연금 플랜을 50대부터 시작해서라도 차차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월 500만 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노후에 그 500만 원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도 월 500 못 버는데 어떻게 노후에 월 500을 평생 받을 준비를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그러시냐? 연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월 500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월 500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꾸준하게 불입을 해오신 분들이 얼마 받냐면 지금 이제 5, 60대 중에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불입해 오신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잘 부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좀 못 내기도 하고 소득도 적었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100만 원 안쪽보다 100만 원보다 적거나 이렇습니다. 자, 이분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과거에 못 낸 걸 낼 수 있는 추후납부라는 제도도 있고요.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고요. 연기연금 제도도 있어요. 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국민연금만으로 월 150만 원은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거든요. 중간에 퇴직금을 다 써버렸거나 중간정산 받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꾸준하게 퇴직금을 불입해 왔고 그거를 잘 운영해 왔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정도를 만드십시오. 운영 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으로 1, 2억 정도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연금 얼마 받냐면 퇴직금 1억당 월 5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 1억이면 월 50만 원이고요. 퇴직금 2억을 만들어 나오면 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해도 퇴직금 1, 2억은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누구나 다 관심만 가지고 까먹지 않고 준비한다면 월 25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분이 만약에 맞벌이 했습니다. 끝. 월 500이에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만들어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25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층 연금, 개인연금이에요. 개인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는 연금인데 사람들이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라 그러면 안 해.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연금 좀 준비하세요. 대신 세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금 지원을 해줘요. 첫 번째, 연금저축 IRP 다 알고 계시죠?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에 세금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연간 900만 원 하실 필요 없고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만 꾸준하게 10년, 20년 저축하게 되면 여기서 돈이 또 모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연금저축 IRP 이런 것보다는 뭐 비과세 연금보험이 좋다. 이거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못 받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분이라거나 뭐 주부들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못 받는 연금저축보다는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만 꾸준하게 10년, 20년을 저축하면 여기서 납입한 원금만 1억이 되고요. 수익까지 합치게 되면 다 2억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월 100만 원 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내가 따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굳이 정말 소득에서 한 3, 40만 원만 빼가지고 연금 준비하신다면 개인연금까지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월 300에서 350만 원 연금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또 부동산,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노후에 집은 있는데 연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받냐면요. 주택연금 70세에 가입한다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서울에 뭐 10억 이런 비싼 집들, 이런 집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지도 않지만 10억짜리 집을 가입하면 월 300만 원씩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서울의 비싼 집 얘기고요. 내가 지방 살고 있거나 집이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않다. 한 4억, 5억짜리 집만 가지고 주택연금 받아도 5억짜리 집이면 1억당 30만 원이니까 5억이면 15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10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150만 원, 500만 원 나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내가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가능합니다. 이 연금들을 나중에 수령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제 수령을 해야지 세금이나 이런 걸 좀 유리할지. 자, 일단 연금을 받으시면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그런 영상도 있어요. 연금 받으면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막 이렇게 맞는다. 근데 실제로 하나의 몰빵에서 받게 되면 세금 폭탄이라든가 건보료 폭탄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금을 3층 연금, 4층 연금을 잘 분할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해서 받으면 연금은 세금 걱정, 건보료 걱정 하나도 하실 수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거든요. 자, 하지만 국민연금 받을 때 다른 소득은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금액 중에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은 또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공제를 해줘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35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세금이 없고요.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이 일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민연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 세금 내는 금액을 세율로, 실효세율로 보면 한 3%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제도 해드리고 있고 또 과세되는 금액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 노후에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퇴직연금. 퇴직금은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을 과세하거든요.
퇴직 소득이 되게 되면 퇴직 소득은 내가 평생에 모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율 20년 근속을 하고 1억 원 퇴직금 받아 나오신 분의 퇴직소득세율은 1%입니다. 내가 1억을 받아 나오는데 100만 원만 세금 내고 9,900만 원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여기서 또 세금을 빼줍니다. 최대 50%까지 세금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마찬가지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사실 거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분리과세 됩니다. 3.3에서 5.5%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많이 내봐야 5.5%입니다.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인데 사실 주택연금은 담보대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집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연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도권에서 국가가 얘기한 대로 연금을 받으신다면 실제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금액 중에서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50% 깎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현재 정책적으로 면제해주고 있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을 거예요.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택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만 준비하고 받으신다면 세금 건강보험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받으시면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그러면 동일한 연금을 가지고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순서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65세에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쫙 그냥 시작해서 한 번에 쫙 받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받고 무엇을 늦게 받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이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수익률이 높고 어떤 것은 이자율이 낮아요. 뭐부터 받으시겠습니까? 낮은 거. 네, 여기서 사람들은 사실 수익이 잘 나는 거를 막 깨고 싶어 하고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 늦게 받았을 때 더 많은 연금이 나오는 것은 늦춰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자율 낮은 거, 뭐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이자도 얼마도 안 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데 손실 보고 있고 이런 거 아깝지만 이런 거 다 먼저 연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난 건 둬봐야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먼저 빼쓰시고 그리고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을 늦춰 받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익 잘 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분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받아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은행에 두고 있다는 거야. 아니 필요해서 쓸 거면 받으셔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데 굳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어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 묶어두고 있어. 은행 이자 얼마예요? 없는데요. 그러면 뭐하러 연금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다시 가서 연기하십시오. 연기하게 되면 국가가 알아서 7.2%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쓸 데도 없는데 괜히 받아가지고 이자도 없는 은행 통장에 묻어두시느니 차라리 국민연금은 늦추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능한 웬만한 여유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5년간 연기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당장은 연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균 수명 8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면 연기하신 분이 나중에 누적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연금에 받는 시점을 잘 조정하면서 여러분의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은 수령할 때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좀 나눠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죠. 일시금 받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연금들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일시불로 받게 되면 사실 연금 받는 금액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적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일시금 받을 수 있지만 10년을 채웠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일시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일시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사례를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무원 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해 오신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연금을 받는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으면 3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시금으로 좀 받겠다라고 하셨더니 얼마 준지 아십니까? 일시금 받겠다고 했더니 대략 한 2억 정도를 일시금 주는 겁니다. 내가 2억 가지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해서 이걸 한 20억 만들면 되겠네. 혹은 뭐 2억을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더 불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일시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일시금 받아서 투자하고 사업해봐야 돈은 날릴 가능성이 높지 제대로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따져보세요. 한 달에 300이면 1년이면 3,600만 원 받고요. 10년이면 3억 6천 받아요. 20년 받으면 7억 2천 받고요. 내가 노후에 90세, 100세까지 살아버리면 10억을 넘게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일시금 받겠다고 당장 뭐 해보겠다고 2억에 퉁쳐 하지 마세요. 일시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 얼마 못 사실 분들. 오늘 내일 하신다면 일시금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 기초연금이라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관련된 지금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초연금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중에서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명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한 달에 34만 9,700원 연간 거의 한 42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드리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내가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위 70%에만 들어가면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몇만 명일까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이 700만 명입니다. 이 700만 명에게 한 달에 34만 9,700원씩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 커트라인을 자르다 보니까 하위 30%만 주는 게 아니라 1, 2, 3등만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 또 노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남에 뭐 10억, 20억짜리 집에 살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집은 없지만 소득이 한 달에 5, 600만 원씩 있으신 분도 기초연금 받는 거예요. 노후에 한 달에 소득이 5, 600씩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기초연금, 뭔가 좀 어려우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기초연금이 굳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초연금의 유래는 왜 생겼냐? 국민연금,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70년대에 혹은 60년대에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연금 준비를 못 했잖아요. 이분들이 노후가 되니까 연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죠? 국가가 생각한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거의 못 했거나 해봐야 5년, 10년밖에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어서 공적 연금의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시행된 지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80년대 이후부터 30년 넘게 불입해 오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이미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분들은 이미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초연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절반까지 감액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도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국가가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기초연금도 국가가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복지를 중복해서 받는다라고 국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아서 절반까지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다 주자 이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부터 꾸준하게 해왔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초연금은 실제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의 재산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지 국가가 확인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65세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이 좀 인상이 되면서 국민연금 제도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네.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제도 중에서 국가가 또 책임지고 운영해주고 가장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국민연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얘기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은 너무 후한 제도예요. 낸 돈 대비 너무 많이 받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60년, 70년쯤 고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갈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이제 개혁이 되죠. 그래서 2025년도에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는 내는 돈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소득 대비 9.5%를 내게 되어 있고요. 2027년부터는 소득 대비 10%, 그 다음에는 10.5, 11, 11.5 계속 올라가서 2033년부터는 소득의 13%의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그 최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월 한 6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 소득 월액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033년이 되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제도가 지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개혁되는 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는 돈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성비는 이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는 돈이 많으니까 받는 돈도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연금 받는 돈은 지금 현재 2026년 43%의 소득 대체율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돈은 올라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내야 될 사람에게 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20살, 30살이어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된 것을 보시면 결국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연금 납입을 거의 완료하신 분들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제도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논의는 됐는데 이번엔 개혁에 반영되지 않은 제도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예요.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변수라든가 아니면 뭐 기대 연령, 출산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연금 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 받는 사람들도 연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래야지 기금이 좀 안정되는 것이 빠른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야 될 젊은이들도 더 부담해야 되겠지만 지금 받는 사람들도 조금 연금액이 줄어서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개혁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반영이 됐는데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한 분들이 네.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한두 가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도 굉장히 최저 금액으로 납부하신다면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공적,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이에요. 이런 것만 제대로 준비해도 누구나 다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또 기초생계급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또 보장하고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서 좀 찾아보신다면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일정한 좀 여력은 있는데 아직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잘 챙겨보시고 또 하나 매달 뭔가를 불입해서 준비하는 연금도 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시납 연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한 통장에 5천만 원 1억 있는데 이거 은행 이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럼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일정 기간 거치해서 불린 다음에 그 이후부터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솔루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의외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